이렇게 해서 우리 랭크 함수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랭크는 내림차순으로 구해야지 1순위 큰 값이 1, 2, 3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은. 그래서 작은 수로 구할 거면 오름차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값이 많은 순서대로 1순위를 구할 거다. 그럼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넘버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어디서 구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 보시면 여기 잔존가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 1위에서 3위까지 구하시오. 그랬죠? 그 3위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라고 붙이고 엔드 연산자를 쓰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위라고 붙이고 그 외는 공백으로 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구한 결과값을 위라고 붙이고 나머지 그 외의 결과값은 공백으로 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값은 1위에서 3위까지만 구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4위부터는 뭐예요? 무조건 공백으로 남겨라 이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 넘버락의 잔존값에 우리 랭크 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잔존값의 첫 번째 63만 원이 되겠네요. 너가 라고 되게 됐죠. 그래서 H의 O라는 요 너가 전체에서 REF는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잔존가의 전체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 첫 번째 값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이야? 라는 거지요. 근데 REF의 우리 순위를 구할 때 항상 여기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는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절대 주소로 여기를 넣어줘야지 HO 구하는 결과값에 여기 전체에서 너 몇 등이야?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에서 너가 몇 등이야? 그래서 요 전체는 항상 움직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값에 여기 절대 주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H5, 그 다음에 H6, 여기는 움직이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주소로 하지 않고 너는 비교 대상인 REF의 조건에만 움직이지 마라는 움직여서 비교 대상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주소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는 앞쪽에 if 함수로 다시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랭크로 순위를 구했어요. 그럼 앞쪽에 여기 함수 마법사의 if로 클릭하셔서 if 함수의 랭크 함수로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로컬이 랭크 함수로 구한 결과값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결과값에 우리는 여기에 1위부터 3위까지를 구할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3위까지라고만 했죠. 3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거나 같다라는 연산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3위까지만 작은 숫자 3위까지만 구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해주고 아래쪽에 true 값과 false 값 이렇게 3위 결과값에 참이면 결과값을 넣어주고 아니면 공백으로 넣어주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3위까지 구할 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랭크 함수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주고 여기 true 값에 두 번째 true 값에 컨트롤 V 해줘서 여기에 이 값으로 넣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위까지 여기 구하는 값은 내가 지금 랭크 함수 구한 결과값에 이 구한 결과값으로만 너 여기에다 넣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값이 3위까지만 여기에 똑같은 값으로 순위를 구하는 값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공백으로 했어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해. 공백은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넣어주면 무조건 공백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위부터 3위까지의 결과값 뒤에 위라고 붙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위부터 3위까지 결과값이 여기예요.
얘는 3위까지만 구해라는 조건이고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결과값 뒤에다가 여기다 클릭하시고 엔드 연산자 넣으신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어서 뭐라고요? 위라고 입력해라고 돼. 조건을 넣었죠. 그래서 두 번째 값에다가 이렇게 위라고 여기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이고 첫 번째 조건은 얘는 조건. 이렇게 몇 위까지 구해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트루값 순위는 이거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위라고 얘가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디 1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잔존값이 63만 원이니까 제일 큰 값이 1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63만 원이 제일 커요. 그러면 1위가 맞아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는 4위부터는 공백이니까 공백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2위가 3위 금액으로 눈으로 확인하죠. 23만 원이 2위, 22만 6천 원은 3위 자동으로 구해주고 그 위에 3위 이후로는 공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는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랭크 랭크 EQ 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랭크는 잔존가의 내림차 주시죠. 그럼 잔존가는 여기에 있지요. H의 5셀에 있어요. 그러면 H의 5셀에 해당하는 너가 전체에서 여기 전체는 항상 순위를 구할 때는 전체 값에는 항상 F4 절대 참조를 해주고 절대 참조에 여기 오더는 빈 공간으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if 함수 마법의 if 함수로 다시 클릭해서 if 함수에 바꿔주고 여기에 쓰기 전에 미리 컨트롤 C 눌러서 아래쪽을 컨트롤 V 눌러줄게요. 여기에 순위가 1위부터 3위까지야 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3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 조건에다가 여기에 3까지만 구할 거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3위까지만 구해. 3위까지만 구하는데 그 결과값은 랭크 순위로 말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라고 했기 때문에 3위까지 구한 뒤에 위라고 붙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구한 결과값에 여기에 쌍따옴 엔드 함수 넣어주고 쌍따옴표로 위라고 붙여줘 라는 거지요. 위라고 붙여주고 나머지 순위 3위까지만 위라고 붙여주고 나머지는 쌍따옴표로 공백으로 해줘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4위부터는 나오지 않고 3위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우리 비고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비고 값은 비품 코드의 마지막 코드가 비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구매 필요, 2이면 재점검, 3이면 공백으로 구해라 라는 게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로 구해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는 라이트 함수로 구하는 거고 앞에 있는 글자 구할 때는 레프트 함수를 구하고 근데 레프트나 라이트나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는 하시고 함수의 choo 해서 추주 함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 ra 해서 라이트 함수 ra가 아니고 ri죠. ri 해서 라이트 함수 써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비품
코드라고 했죠. 그럼 함수 마법사 불러온 다음에 함수 마법사의 비품 코드는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첫 번째 B의 5셀을 클릭하고 B의 5셀을 클릭했더니 얘가 B의 5셀은 이건데 여기에 이미 라이트 했기 때문에 여기 2예요 라고 벌써 구해줬어요. 여기 숫자 넣어지지도 않았는데 얘가 벌써 라이트는 뭐예요? 뒤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거죠. 뒤에 있는 숫자는 2예요 하고 벌써 구해준 거예요. 뒤에 한 글자만 구할 거야 해서 여기 1이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구할 거야. 네, 한 글자는 2야 라고 해서 구해줬어요. 구해준 상태에서 앞에 우리 추수함수 있죠? 그럼 추수함수에 여기 알파벳 순위 아무 데서나 클릭하면 얘 추수함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함수로 바뀌면 너가 구한 요거는 함수가 if 함수하고 좀 다르죠? 얘가 지금 벌써 여기 2라고 구해줬어요. 값이 추주함수에. 그래서 여기 뒤에 조건이 붙지 않아요. 추주함수는 붙지 않고 아래쪽에 밸류에다가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2를 구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뭐예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첫 번째는 구매 필요라고 하고 첫 번째일 경우 1일 경우는 구매 필요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구매 필요 오타를 내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아래로 내려오고 2면 재점검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탭 눌러서 마지막에 공백은 무조건 쌍따옴표로 두 개, 쌍따옴표 두 개예요. 한 번 넣는 거 아니에요. 쌍따옴표 두 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넣고 공백으로 우린 처리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결과값이 2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2는 재점검이죠. 그래서 얘가 재점검이라고 나온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게 2일 경우 재점검, 그 다음에 3일 경우에는 공백이죠. 3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1이기 때문에 구매 필요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주함수는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sum if예요. 그럼 세 번째는 2의 13셀에 해당되는 게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는 하시고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SU 하시고요. SU 아시고 sum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오면 조건에 맞는 우리 합계를 구하는 거죠. 렌즈는 우리 뭐예요?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구류의 보유 수량의 합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구류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되는데 비품 종류의 가구류가 있지요. 그래서 비품 종류의 가구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블럭 중에서 렌즈는 항상 전체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중에서 뭐만 아니 가구류라고 한글로 입력해야 되겠죠? 가구류라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탭 눌러서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여주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범위 중에서 가구류의 어떤 걸 합계를 구한다고요? 보유 수량의 합계니까 보유 수량은 전체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 중에서 가구류에 해당되는 값만 알아서 너 더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구류에 더한 값이 49라고 얘가 알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49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 해당에다 클릭하고 얘는
D 에버러지 함수지요. 그래서 앞에 D라는 게 붙으면 우리는 필드를 꼭 포함하는 함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D 에버러지는 여기 목록이죠. 여기 목록에 해당하는 필드를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 조건에 같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DA 하시면 DA 하면 D 에버러지 함수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건이 우리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죠? 문제가 컴퓨터의 잔존가의 평균 에버러지기 때문에 우리 D 에버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디예요? 여기 컴퓨터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있죠. 그런데 얘는 D 에버러지기 때문에 여기 목록을 포함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거? 잔존가 얘를 구하는 거겠죠? 어디 범위에서? 여기 전체 범위에서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범위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필드는 조건, 아니 여기는 구할 값,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번 문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죠. 그러면 비품 종류부터 잔류, 잔존가까지 이렇게 12셀까지 여기가 전체 범위야.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떤 거야?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잔존가의 평균이니까 나는 잔존가를 구할 거야. 그래서 잔존가를 클릭해주고 그러면 얘가 H의 4 잔존가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크리테리아 아래쪽에 조건은 어떤 거야? 라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컴퓨터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품 종류, 항상 필드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품 종류의 컴퓨터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넣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2800이야 라고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우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전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고요. 위쪽에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얘는 어차피 천 단위 숫자이기 때문에 넣어줘서 이렇게 같이 회계 스타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5번 해당하는 칸에다 클릭하고 5번은 미인 함수지요. 그래서 제일 작은 함수를 찾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값을 찾는 거 는 하시고 mi 놓고 미인 함수, 작은 함수 어디에서 정의된 이름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꼭 정의된 이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저 취득가예요. 그럼 취득가라고 돼 있는 여기에 취득가 여기가 되겠죠? 요 값에 취득가라고 돼 있는 여기 값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는데 클릭했을 때 얘는 정의된 이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범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름이 취득가라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취득가. 그래서 정의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서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우리 보기 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6번 문제가 되겠네요. 6번은 H의 14셀에 선택한 여기 값에 해당되는 이걸 기준으로 값 Vlookup 값을 구해라 라는 거지요. 그럼 여기 선택하고 위에 작업 표시줄에 는 하시고요. 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VL 입력하고 Vlookup 함수죠. 룩업 함수 마법사 불러오면 여기 첫 번째 값은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요 H의 14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너에 해당하는 H의 14셀을 클릭하고
array는 조건의 범위지요. 조건 범위예요. array 제가 지금 범위를 아까 ref 그 다음에 array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선생님 제가 범위를 꼭 지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범위에 해당되는 거 세 개는 꼭 범위죠. 그럼 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잡느냐? 범위는 얘가 V룩업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비품 코드와 최종 점검 값까지 구한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품 코드는 여기 처음에 있네요. 비품 코드부터 최종 점검 1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는 클릭하시고 비품 코드 대신에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필드를 제외한 아래부터 B의 5셀부터 최종 점검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콜은 너가 몇 번째 열에서 몇 번째 행에서 열에서 값을 구할 거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열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몇 번째 열, 콜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 열이야 라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범위 지정한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값에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점검일이 몇 번째에 있어? 최종 점검일 글씨가 몇 번째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최종 점검일은 네 번째에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네 번째 4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4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렌즈 값, 여기 렌즈였네요. 렌즈 값은, 렌즈, 그 다음에 array ref는 범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그 여기에 아래쪽에 렌즈는 어떤 거야? 정확한 값을 찾을 거야? 아니면 비슷한 값을 찾을 거야?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항상 똑같다 그랬어요. 정확한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0을 꼭 넣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0 넣어서 확인 누르시면 얘가 점검 1이라고 했는데 이게 날짜를 얘가 무슨 형태로 숫자 형식으로 얘가 표시를 해줬어요. 이럴 때는 여기 표시 형식에 뭐로 일반이 아니라 날짜 형식으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우리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에서 문제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답을 찾으세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답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6번 문제까지 날짜 형식으로 다 찾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보유 수량이 20 이상인 행에만 행 전체라고 했죠. 그래서 행 전체에다가만 서식을 적용해라. 글꼴을 파랑, 굵게 이렇게 지정을 해라라는 거지요. 그럼 행에다가 지정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필드를 제외한 여기부터 이렇게 우리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를 우리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블럭 지정을 하고 위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항상 새 규칙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 규칙 들어가시면 세 규칙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얘를 선택하면 여기 수식 창이 나타나요. 수식에다 입력을 하는 거지요. 얘를 클릭하고 어떤 거가 문제는 보유 수량이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20 눌러야 되겠죠? 그럼 보유 수량이 클릭하고 보유 수량이 첫 번째 값을 비교 대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클릭하고 얘는 행에다가만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F4를 두 번 누르면 행에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열은 지정이 안 되는 거고 행에만 비교해서 행에만 값을 색깔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F4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열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서식에 글꼴이 여기가 글꼴 스타일이죠. 여기가 글꼴 스타일이에요. 이 글꼴 스타일이 굵게 여기 아래쪽에 색상은 파랑 아래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랑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어디 한번 볼까요? 보유 수량이 20 이상인, 요가 26이니까 파란색 나오는 게 맞죠? 뭐, 5, 2, 6, 요거는 안 나오는 게 맞죠? 숫자가 작기 때문에 20, 그 다음에 20, 22, 22, 요것만 3개만 파란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존 색,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까지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는 몇 점이에요? 24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0점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은 이렇게 음, 함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저는 좀 쉬워졌다고 느끼는데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다 구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선들이 보이죠? 이건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여기 선들이 칸에 대한 선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칸에 대한 선들로 이제 보기 메뉴에 우리는 여기 표시라는 곳에 눈금선 선택하셔서 깔끔하게 눈금선이 보이지 않으면 더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값과 항상 흡사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결과값에 우리는 한번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는 이 작업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10월 달이죠. 짝수주기 때문에 여기 필터 및 서식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피벗 테이블이랑 고급 필터 아니면 부분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목표값 찾기랑 이게 나눠서 나와요. 근데 10월 달에는 여기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하고 표셔식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분합이나 아니면 목표값 찾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변함은 없기는 한데 혹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이에요. 80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10분, 15분 그 내외. 10분도 안 걸릴 수 있는데 그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는 1작업에 B의 4셀부터 H의 12셀을 이 작업 시트 B 2셀에다 붙여넣기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대로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B의 5셀부터 H의 12셀까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이 작업 있지요? 아래쪽 탭에서 이 작업 선택하고 B의 이 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하서 빠른 붙여넣기 옵션에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 홈탭에서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클릭하고 열너비 유지 꼭 눌러주신다 그랬어요. 원본, 월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고급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홈탭에 테두리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테두리가 좀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고급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고급 필터는
비품 종류가 기타 비품이거나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나는 선생님 뭐예요? 5할 조건이라 그랬어요. 5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이거나 또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5할 조건이고 값의 조건을 다른 칸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는 모두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칸에다가 조건 입력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나이기 때문에 얘는 조건을 다른 입력칸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위쪽 데이터에서 비품 종류하고 클릭하고 위에 필드를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기타 비품 클릭해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조건은 B의 14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B의 1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짝이 ESC 눌러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잔존가가 10만 원 이하라고 그래 있죠. 이하예요. 그러면 잔존가 클릭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필드는 같은 줄에 입력하는 거지요. 같은 줄에 잔존가 입력하고 이거나이기 때문에 조건은 다른 줄, 그 다음에 비품이 B의 5셀에 있기 때문에 B의 5셀, C의 5셀에다 입력하면 안 되고요. C의 16셀 다른 칸에다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10만 원. 하나, 둘, 셋. 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는 복사할 위치는 B의 18셀에다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데이터는 우선 마우스 커서는 여기 비품 종류나 아니면 여기 필드 안에 이 안에 아무 곳이나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 데이터 안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고 커서가 그 다음에 우리는 고급 필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아래쪽에 고급 필터 클릭하시고요. 고급 선택해서 눌렀으면 범위가 일단 여기에 반짝반짝 이렇게 거리는 요 반짝거리는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가 전체 범위가 맞게 선택되어 있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전체 목록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셔서 범위가 맞으면 다른 장소의 복사 얘를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클릭 두 번째 칸 하시고 조건 범위는 B의 14셀에 우리가 입력을 했죠. 그래서 B의 14셀, C의 16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할 위치는 B의 18셀에다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B의 18셀을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 범위를 지정해 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글씨가 조금 이렇게 겹쳐서 작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 행에다가 놓고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넓혀주시면 되죠. 여기 18이네요. 18과 19 사이에다가 놓고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다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내가 자료가 무슨 자료만 필요해요? 자료는 비품 코드 여기 자료에 비품 코드는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비품명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품 종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점검일 필요하고 취득가 필요 없죠. 그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취득가 블럭 잡고 그 다음에 보유 수량 필요하고 잔존가 우리 필요 없으니까 블럭 잡아서 우리는 마우스 블럭 잡은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샵샵샵 나오는 건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D와 E 사이에 알파벳 더블 클릭 눌러서 칸을 넓혀 주시고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에 여기 자료에 복사할 조건은 비품 코드, 비품명, 그 다음에 최종 점검일, 보유 수량 요것만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개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개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한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급 필터는 끝났어요. 고급 필터 끝났고 2번 표서식을 넣어야 되겠죠? 표서식은 뭐예요? 고급 필터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채우기 없음을 하려면 전체 일단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전체 블럭을 잡고 위에 홈 탭에서 채우기 페인트 톤, 채우기 꺽쇠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펴 스타일 보통 6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펴서식이에요. 펴서식 클릭하시고 여기 중간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이라고 되는 이 버전에 따라서 아마 16 버전이나 20 그거보다 높은 버전이면 여기 글씨가 보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21 버전은 얘가 중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보통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 일곱 개거든요. 그럼 뒤에서 앞에 바로 앞에 보시면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 똑같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돼요. 얘를 선택하고 그냥 요 표서식 창이 뜨면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글씨가 여기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는 칸을 좀 넓혀주세요. 칸은 위에 알파벳 열에서 우리 넓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B와 C 사이에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C와 D와 E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사이를 좀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행, 줄무늬행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테이블, 여기 디자인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 위쪽에 보시면 여기 머리행, 줄무늬행은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확인 눌렀을 때.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만 이렇게 여기 위쪽에 테이블 디자인 눈으로만 여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 테이블을 여기 디자인 여기 첫 번째 여기 색깔이 들어가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잘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필터 및 서식은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우리 필터,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일반 서식은 이렇게 80점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해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제1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1작업에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건에 보시면 여기 조건에 여기 테두리가 없잖아요. 나는 이게 테두리가 보기 싫어 하시는 선생님들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기 조건은 없기 때문에 난 여기가 보기 싫어서 다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만 블럭 잡아서 우리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돼요. 굵은 테두리 아니고요. 모든 테두리예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눌러서 이렇게 우리는 넣어주셔서 테두리에 이렇게 가볍게 여기 테두리 굵은 선으로 해라, 뭐 얇은 선으로 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테두리만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리는 제1작업으로 다시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제1작업의 피벗 테이블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블럭이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여기 조건이 2작업에서 우리 했던 여기 블럭 있잖아요. H의 4, H의 10 있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조건은 전체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싶으시면 여기 우리 순위 구한 거, 우리 함수 구한 거에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순위 함수에 들어가는 여기 조건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지정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피벗 테이블은. 그럼 앞에 여기 삽입 메뉴 중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메뉴에 삽입 선택하시고요. 삽입의 맨 앞에 표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에 여기 대화 상자가 하나 떴으면 대화 상자에서 표 또는 범위가 우리 여기 범위 우리 지정한 범위가 여기 나오는 거지요. 지정한 범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눈으로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그러면 얘가 위치에 어디에 할 거야 하면서 얘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위치를 클릭하고 어디에 3 작업에 B의 이 셀에다가 할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B의 이 셀부터 여기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우리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의 이 셀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나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와 여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변경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번의 조건은 무조건 행, 열, 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갑 마지막에 입력하는 거야.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행, 열, 갑을 꼭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는데 여기 1번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행, 두 번째 조건은 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갑.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행, 열, 갑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피벗 테이블은 제일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행렬갑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취득 가 단위원이라고 돼 있는 얘가 첫 번째지요, 조건이. 그럼 행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메뉴 중에서 어떤 거예요? 취득가라고 돼 있는 요 메뉴 있죠? 얘를 클릭해서 끌고 어디로 행 값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글씨에다 대고 클릭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행으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값 행으로 끌고 와서 행은 취득가야 라고 알려주고 그럼 두 번째 밑이라고 돼 있고 비품 종류 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비품 종류라고 돼 있는 게 여기 두 번째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얘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품 종류가. 비품 종류가 끌어서 클릭하고 열로 오고요. 그래서 비품 종류의 요 값을 그대로 문자를 끌고 열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비품명의 개수와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무조건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품명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 비품명의 이름을 클릭 누른 상태에서 값으로 끌고 와서 값에 왔을 때 딱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비품명의 개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비품명의 개수라고 돼 있는 게 요게 꼭 개수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이 잔존가 단위의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잔존가라고 돼 있는 여기 마지막에 있죠. 여기 이름 글씨를 클릭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값의 아래쪽에다가 꼭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위에다 놓으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앞에요. 순서대로 넣어주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순서 밑에 개수 밑에다가 끌고 와서 딱 놓으시면 개수 밑에에 잔존가 합계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럼 이 잔존가를 그대로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에 평균 합계가 아니라 평균 선택해요. 평균 선택하고 여기 위에 글씨를 봤더니 여기 글씨 뒤에 잔존가라고 돼 있는 여기 뒤에 글씨가 안 보여요.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잔존가에 단위 및 원이라고 돼 있는 거 있는데 여기 이제 단위 및 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꼭 여기서 타이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씨가 맞는지도 꼭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단위 쌍따옴표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맞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균의 잔존가 단위 원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선생님도 확인하시고요. 이제 1번 조건이 다 맞았지요? 1번 조건이 다 맞았으면 우리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 요 필드 창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X 창은 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적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 창 닫고 이제 여기 보이는 창에서 우리 여기 이제 2번부터 수정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2번부터 우리 할 건데 취득가 그룹화하고 라고 돼 있죠. 2번에 그럼 여기 취득가를 그룹화하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취득가라고 나오지 않고 행 레이블 여기도 열 레이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여기 비품 종류 취득가라고 돼 있는데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클릭해서 수정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열 그냥 클릭하고요. 비품 종류 입력하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는 취득, 취득가 단위 쌍따옴표 원 입력하고요. 하고 엔터 그냥 누르면 칸이 좁아서 잘 안 보이면 B와 C 사이에 더블 클릭하셔서 칸을 좀 넓혀서 글씨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취득가에 우리 2번 하는 거죠. 얘를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7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그룹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룹 선택하면 그룹화 메뉴가 이렇게 딱 떠요. 그럼 그룹화 메뉴에 시작값과 여기 끝값이 있어요. 시작값과 끝값이 있는데 시작은 여기 우리가 알려준 그대로 우리가 타이핑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타이핑 값이 나오지 않지요. 취득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값 첫 번째는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게 시작이고요.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돼 있는 게 여기 300인가요? 마지막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시작값은 2를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300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단위는 여기 1과 여기 100 단위 여기 중간에 여기 차이가 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몇 차이씩 이루어져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100으로 이루어져 있죠. 10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값은 1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값은 3하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이렇게 여섯 개 300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한 단위씩 건너뛰는 단위가 우리는 10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넣어서 100단위로, 여기 동그라미 선생님들 잘 보이셔야 돼요. 3개, 3개, 6개 맞네요. 그럼 300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100, 그 다음에 101부터 200, 그 다음에 200부터 300까지 이렇게 단위로 우리 그룹화가 됐어요. 그럼 2번 그룹화 했고, 비품 종류가 출력 형태로 정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비품 종류가 컴이 여기 비품 종류가 여기 비품 종류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우리 가구류가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는 컴퓨터로 시작해요. 그럼 내림차순이죠. 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이죠. 가는 기역부터 하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품 종류에 여기 삼각형 클릭하셔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클릭하셔서 컴퓨터 비품 가구류 이렇게 보이게 설정을 하고 2번까지 했지요. 그러면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돼 있죠. 그럼 3번은 맨 메뉴 중에서 메뉴 파일 밑에 피벗 테이블 리본 메뉴예요. 리본 메뉴 중에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옵션 글씨를 선택 옵션에서 이 옵션 메뉴가 나타나면 여기 레이블 첫 번째가 됐죠.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체크 그 다음에 여기 빈 셀에 나와 있죠. 빈 셀은 뭐 있어요? 빈 셀은 여기 별 두 개로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별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 총합계를 지우고 라고 돼 있죠. 4번. 그러면 옵션 창에 여기 요약 및 필터 메뉴에
행의 총 합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약 및 필터 선택하고 첫 번째 총 합계를 해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해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선 할 거는 없기 때문에 대화 상자는 확인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지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별표가 여기 빈 셀에 여기 곱하기 별표가 가운데 정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 출력 형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수의 비품 여기서부터 1부터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전체 블록을 다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 블록을 C의 5셀부터죠. C의 5셀부터 우리 맨 마지막에 가고 H의 8셀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표시 형식은 홈 탭에 있죠. 홈 탭에 표시 형식 전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홈 탭에 가운데 정렬,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하나는 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만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스타일, 이거 두 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쉼표 스타일 넣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 회계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전체가 다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한 뭐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 맞는지 출력 형태와 같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 우리 사작업으로 넘어가면 되죠. 여태까지는 저희가 사작업은 차트는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항상 건너뛰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작업 값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작업에 차트를 만들려면 우리는 여기 일 작업에 있는 시트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조건에 그냥 맞게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 작업으로 다시 와서 그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범위를 지정하는 조건은 차트의 범위를 지정한 조건은 여기 가로 항목축, 여기 가로 항목축 모니터, 복합기, 프린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여기 가로 항목축에 해당하는 여기 값과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범례가 있죠? 범례 보유 수량, 그다음에 잔존가 여기 선택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항목축, 가로 항목축과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범례를 가지고 우리 범위를 지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차트를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여기 항상 목록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록을 포함하는 범위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LCD가 비품명이죠. 그래서 비품명부터 그대로 전체 블럭 잡고 그 다음에 보유수량, 범례가 보유수량이죠. 그래서 보유수량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보유수량과 잔존가를 두 개를 한꺼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맨 위쪽으로 가서 조건이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보시면 삽입에 뭔가 추가하려면 삽입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삽입에 우리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막대 두 번째예요. 세로 막대형 2차원 세로 묶은 막대형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그럼 차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지요. 생성이 되면 조건의 아래쪽에 보시면 LCD 복합기 이게 다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필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쬐끄맣게 여기 차트가 하나 나타났죠? 차트의 오른쪽 끝에 보면 깔때기 모양 필터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우리 여기 모니터, LCD 모니터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 범위하고 얘 범위하고 비교해 가면서 필요 없는 거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깔때기 모양을 선택하고 LCD 있고요. 복합기 있고요. 프린터, 소형 냉장고가 없지요? 그럼 소형 냉장고 박스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4단, 사무용품, 그 다음에 PC용 책상, 정수기가 없네요. 그래서 정수기 박스 체크 해제하고 아래쪽에 적용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 버튼 안 누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게 다 정리가 됐지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맨 위쪽 메뉴 중에서 여기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위쪽에. 그래서 차트 이동 선택하셔서 우린 새 시트로 갈 거예요. 새 시트. 제목은 제4 작업이 되겠죠? 제4 작업. 차트는 제4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새 시트로 이동해서 4 작업 확인 눌러주시고요. 새 4 작업이 이루어지면 여기 필드에 우리 여기 탭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클릭하고 맨 뒤쪽에 4작업으로 이동해서서 순서대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순서가 틀리면 선생님들 감점이 아니라 거의 점수를 못 받고 탈락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위쪽에 메뉴를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돼요. 우리 1번 우리 차트 바꿨지요. 그다음에 데이터 범위 했지요. 그다음에 위치 4작업으로 했지요. 4번에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되죠. 그럼 4번부터 하려면 우리 차트에 여기 차트 제목 왼쪽이나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와요. 상관없어요. 왼쪽 차트 영역, 오른쪽 차트 영역 기준으로 해서 아무 도시나 한번 클릭해 준 상태에서 우리는 하면 돼요. 그러면 위쪽에 메뉴를 차트 디자인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 차트 디자인, 메뉴 중에서 얘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여기 차트 빠른 레이아웃 여기 선택하시면 레이아웃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아웃을 한다 그랬어요. 레이아웃은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 여기 첫 번째 스타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얘는 눈으로만 확인하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의 조건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차트 영역에 아까 선택해 놓은 상태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위쪽에 홈 탭에 들어와서 글꼴을 선택하고 얘를 글꼴 뭘로 해요? 차트 영역의 굴림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큰 가를 콩콩 두 번 눌러서 11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메뉴에 우리 서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식의 채우기에서 우리는 질감으로 온 다음에 질감에 맨 여기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하고, 파랑 박엽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 그림 영역은 여기 차트 있는데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된다 그랬죠? 차트 클릭하고 채우기를 흰색 여기 흰색 배경 1 얘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목 선택하셔서 제목 부분은 제목 클릭 여기 제목이죠. 얘를 글씨와 글씨 아무 곳에나 마우스 커서 놓고 더블 클릭을 3번 한다 그랬어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3번 따다다닥 이렇게 3번 클릭하면 블럭이 자동으로 지정돼요. 그래서 빠른 설정창에 굴림 선택하고 크기를 20에 굵게죠. 그럼 20 굵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그랬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채우기는 흰색 선택하고 테두리는 여기 위쪽에 그냥 자동이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동 선택할게요. 자동 선택하고
이미 제목은 다 넣었기 때문에 글씨만 입력하면 되죠. 컴퓨터 및 가구로 비품 현황이라고 우리는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 및 가구류 컴퓨터 및 가구류 비품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럼 제목까지 우리 다 끝냈어요. 그럼 6번이 끝난 거지요. 그럼 7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7번은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7번에 우리는 보시면 잔존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잔존가는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막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한 번 클릭하고 막대 선택하고 그러면 막대 선택했을 때 여기 동그란 점이 모두 선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셔서 잔중가를 뭘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조축에 체크박스 체크하셔서 보조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첫 줄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열은 여기에 점점 요것들을 하나의 막대가 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계열은 어떤 계열로? 출력 형태와 같은 계열이에요.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은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출력 형태의 요 별이 요거죠, 선생님? 여기가 마른 목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요 점에다가 더블 클릭, 그런데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선택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선택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점이 이렇게 선택됐어 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진하게 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처럼 빙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더블 클릭했는데 여기 이렇게 점이 선택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하시면 선생님 적용이 잘 안 돼요. 다른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선택이 돼 있는지 여기 끝에 부분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선택하고 여기 채우기에 계열 옵션이라고 돼 있죠. 채우기에 계열 옵션 선 말고요. 이 채우기에 다시 채우기 선택하면 표식 있어요. 선 말고 표식 선택하고 표식 옵션 선택하고 기본 제공 선택하고 기본 제공의 형식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마름모예요. 두 번째 선택하고 마름모 크기를 몇으로 해요? 10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름모의 크기를 10으로 하고 그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레이블 값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레이블 값이 첫 번째 여기 긴 막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긴 막대를 한 번, 얘 하나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긴 막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선택해야지 얘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 막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글씨를 그냥 클릭 누르면 위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위쪽에 생성이 되면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자동으로 우리 변경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눈금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눈금선이 있어요. 여기 눈금선이죠. 요 눈금선이에요. 요 눈금선을 한번 선택하고 선택 선택했을 때 꼭 여기 동그란 점이 선에 맞게 여기 동그란 점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선택이 바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기 색상을 검정으로 하시고요. 검정.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럼 여기 파선으로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축 형태를 출력 형태와 같이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축이 여기 축이 여기예요. 축이 여기인데 우리는 보시면 여기 축값이 여기 선이 진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는 여기 선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아래쪽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선을 넣어주고 여기 값이 제대로 맞는지 여기 값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보조축도 여기 보조축 값이랑 내 보조축 값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축값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얘 창은 잠깐만 닫고요. 창이 좁기 때문에 잠깐만 닫고 오른쪽에 축, 오른쪽 축을 먼저 클릭하면 이렇게 네모란 이게 선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잘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서식의 채우기 색에서 채우기 색 밑에 선 있어요. 선 요 아이콘만 선택하면 돼요. 여기 선 요거 선택하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아이콘만 선택할게요. 아이콘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이 진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가로 항목축도 선택하고 여기 테두리 윤곽선 아이콘 선택. 오른쪽에 보조축도 여기 윤곽선 축 선택. 이렇게 하고 축 값도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왼쪽은 30개 맞으니까 맞고요. 25개 단위예요. 그 오른쪽은 보면 여기 80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70이잖아요. 그럼 맞지 않지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면 요 더블 클릭했을 때 옵션 창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얘가 지금 잘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저는 옵션 창을 선택하셔서 여기 축 서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처럼 돼 있는 축 옵션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축 옵션 아래쪽 선택하고 여기 최소값은 맨 아래쪽에 여기가 최소값을 말하는 거고 맨 위쪽이 최대값을 말하는 거고 여기 값과 값 차이를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소값은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7이 아니고 앞에 8만 고칠게요. 그래서 7 선택하고 지우고 8로 수정하고 단위도 여기는 1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 단위로 되어 있죠. 기본 단위가 기본이 10이 아니라 20으로 이렇게 공은 지우지 않아요. 맞기 때문에 20 단위로 하고 20 단위로 고친 다음에 꼭 엔터로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엔터 눌러서 여기 값이 보조축 값이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다 맞기 때문에 우리 요 창을 X 닫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면 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아까 여기 같이 여기 겹쳐져 있던 것도 값을 수정하니까 얘가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린 축값까지 우리는 수정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범내 우리 8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범내 이렇게 보시면 범내에 값이 여긴 옆으로 돼 있는데 여긴 아래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값을 범내 값을 수정할게요. 범내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여긴 데이터 선택 눌러서요. 그다음에 여기 범내가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는 여기가 범례 값이죠. 그 범례 값의 잔존가 얘예요. 그래서 잔존가를 클릭하고 편집 눌러서 여기 계열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선택이 지금 블럭이 자동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잔존가 가로 열고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여기 수정된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면 9번 9번은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홈 탭에 우리 와서 홈 탭에 우리 도형, 삽입에 있겠네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선인데 첫 번째 거 말고 설명선에 두 번째 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글씨 두 글씨가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크기를
튜브 위치는 보통 이렇게 잡고요. 하고 위쪽에 우리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 눌러서 첫 번째 거 선택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홈탭에 가운데 정렬 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 커서가 생겨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최다 보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여기 조절점 있죠. 화살표 주황색을 끌어서 이렇게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놓고 비슷한 위치에서 놓고 화면 그냥 클릭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 맞는지 9번까지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출력 형태와 맞는지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지요. 음, 다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하면 돼요, 선생님? 이제부터 저장을 한번 누르시고요. 다 맞는 것 같으면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3작업 클릭하셔서 맞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맞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 2작업 와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디에 이렇게 블럭이 지정이 돼 있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빈 거 눌러서 지정돼 있는 거 해제하셔서 그 다음에 1작업 오시고 1작업도 이렇게 블럭이 지정돼 있으면 안 돼요. 빈 곳 아무 데나 눌러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독관한테 보내면 되죠. 제가 감독관한테 보낼 때는 항상 1작업하고 보내고 2작업하고 보내고 3작업하고 보내고 4작업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꼭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1작업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작업에다가 마우스 커서 놓고 여기 저장 버튼 한번 누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송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점검한 걸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한번 해봤고요.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해보고 여기에 선생님 우리 요것도 선생님 선생님들이 많이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쉽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여기 도형도 우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C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C 작업 한번 해볼 거고요. C 작업 다음 시간에 할 때 우리는 다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함수만 좀 해볼 거예요. C 작업에 함수하고 2작업, 3작업까지만 할 거고요. 이번 여기 차트는 하지 않을 거예요. 차트는 항상 같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는 하지 않고 잠깐만요. 네, 여기 녹음한 거.